자, 이번 시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부터 1공화국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76쪽.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50총선거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자, 양괄호 376쪽 양괄호 1번에 국회 출범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실시가 됐지요. 총선거가 실시돼서 국회의원 몇 명, 초대 국회의원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임기가 몇 년이다?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자, 그리고 5월 31일 날 요 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초대 국회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재원국회가 열렸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정들을 하겠습니까? 일단 국회의원이 만들어졌는데 정부가 수립됐는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어요. 이른바 제헌절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나서 헌법에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고, 그리고 단원제 국회로 만들고요. 그리고 대통령 몇 년? 임기가 4년입니다. 임기 4년에 대통령제로 가자라는 것이 이제 재헌헌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의 내용상 간접선거제로 초창기에는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 간선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언제예요?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간접선거제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리고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부통령에 선출되면서, 그렇죠? 선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세계 만방에 공표하게 되었고, 12월 12일에는 유엔에서 합법정부라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고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뭡니까? 북한은 뭐예요? 북한은 괴뢰 정부입니다. 괴뢰 정부. 그래서 북한은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섬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다 우리나라인데, 북한은 뭡니까? 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헌법상에 보면 얘들은 우리가 격퇴해서 대한민국 헌법상에서 보면 우리가 북친해서 얘들을 없애고 우리 본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거죠. 북한까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야. 정부 수립, 원래 여기까지 다 우리 주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원래 우리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렇죠?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도 우리 땅이다라고 꼭 알고 계세요. 북한은 남의 나라 아니에요. 북한 우리 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이때부터 진행이 되니 이승만 정부가 이끄는 제1공화국이 성립이 되는 거죠. 공화국 체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1공화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1공화국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재헌국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친일파 청산입니다. 아주 시급한 친일파 청산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1946년
소련이 북한 쪽으로 사회주의가 싹 몰고 내려가면서 다 죽였다고 했죠. 이 사회주의가 내려가면서 북한은 46년에 친일파 관련된 모든 사람 싹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행적을 조금이라도 했다. 뭐 물 먹였다. 그럼 친일이에요.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친일파뿐만 아니고 뭐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죽인 거죠. 아무튼 북한은 46년에 싹 다 해서 실질적으로 깨끗해요. 친일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사정이 틀려요. 남한은 누가 미군정이 있었죠. 미군정청이 들어와서 뭐합니까? 질서 유지해야 되는데 경찰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전에 경찰 했던 애들인데 야 니들 와서 다시 해. 뭐예요? 일본 순사였던 사람들 온 거죠. 그리고 행정부, 행정조직, 가만 있어봐. 이거 건들면 우리 내정 간섭이니까. 있었네. 예전에 일제강점기에서 서류 만들었던 사람들 와 관리해. 이렇게 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친일파들이 고관으로 있었던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 이제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친일파부터 없애고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작부터 엄청 힘들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뭐 경찰 수뇌부, 군대, 그리고 행정 수뇌부 다 모두 친일파, 친일 행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일단 3번 재헌국회 활동입니다. 376쪽에 동그라미 1번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당장. 그리고 3년 동안을 숨쉬고 살아있었잖아. 이게 우리가 48년 8월 15일 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48년. 그러니까 45년부터 3년간을 무정부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은 또 누가 친일파들이 집권하고 있었다는 거죠. 빨리 없애야죠. 자, 재헌국회에서 동그라미 2번 기억번 재헌국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반민법입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듭니다. 반민법을 만들고 9월 달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 거야 지금.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자 이제 정부 만들었으니까 이거부터 하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반민법 제정이었고, 반민법을 만들었으면 누가 잡으러 가야죠? 경찰. 근데 이 경찰이 친일파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만들어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른바 앞자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이 반민특위를 조직해요. 이것은 누구예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직접 하자. 라는 거죠. 어떻게 경찰한테 맡겨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이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이광수, 최린, 그리고 최남선 이런 사람들 막 1940년대 막 변절하고 이런 사람들 다 수사해가지고 싹 다 잡아들입니다. 자, 니은번 반민특위의 활동. 반민특위는 박흥식, 노덕술, 최린, 이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구속수사해요. 이때 아주 사회가 난리가 났었죠. 뭐 기자들이 와가지고 와, 이 선생님이 어떻게 친일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일파 명단에 있어가지고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와, 그쵸? 근데 진짜 친일 행각을 했으니까요. 자, 결과 기억번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자, 이승만 정부에서 무슨 이 정부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이제 1공화국이니까 정부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정부 강요의 수뇌부들이 없어. 어디 갔어 봤더니 다 체포돼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정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승만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친일파들을 청산한다고 한다라는 거죠. 이 친일파 청산 매우 좋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윗동네 빨갱이들이 살아있는데 그게 뭡니까? 북한. 그렇죠?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이 공산당을 때려잡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공산당 나는 반대한다죠. 반공. 이 반공이 먼저인데 친일파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반공. 언제든 이 북한 놈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얘들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찰이고 군인이고 그리고 이들을 잡기 위해서 행정각부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반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간첩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을 우선시하는 이 그 뭡니까 담화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반민특위에서는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체포해서 구속해서 구속 수사하고 있는 마당에 풀어주라 막 이런 명령들이 내려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결국에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들을 이제 풀어주게 돼요. 재판에서도 막 대충 막 해가지고 실형을 받는데 그게 실형이 아니에요. 막 그때는 지금은 없는데. 감형이라는 게 있어요. 감형은 10년 받았어. 그러면 들어가서 복역 좀 잘하면요. 형을 감해줘요. 5년, 3년, 2년, 1년. 결국에 그냥 나오는 거지. 감형, 집행정지, 집행유예, 기소유예 막 이런 걸로 싹 다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친일파 청산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박흥식이나 노덕술 같은 사람은 이제 경찰 수뇌부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풀려나서 그때 나한테 이랬지 그러면서 반민특위를 습격하니 이것이 이제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결과 정부의 방해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정부 및 경찰 요직에 자리 잡은 친일파가 또 방해를 하고요. 총 680여 건을 조사를 했는데 실형은 12명을 받아요. 근데 12명조차도 싹 다 풀려납니다. 자, 니은번 반민특위 해체. 정부는 간첩 혐의로 특위용 구속해요. 니들 간첩 아니야. 반공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간첩이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합니다. 와, 역으로 이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친일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더 얘기는 하고 싶지만 일단 넘어갑시다. 자, 농지개혁법입니다. 농지개혁법.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1949년에 자, 이것은 이제 49년은 백성들을 위한 거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엄청 힘들게 살죠. 왜요? 땅이 없어요. 다 소장농이고 그것도 없어. 근데 지금 이승만 정부에서는 야, 이거 농지개혁법 만들어서 농지개혁을 하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농지개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일단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경자유전이 뭡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 다시 얘기해서 전 국민에게 땅을 나눠줘야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정부에서 그 지주들에게 땅을 삽니다. 땅을 사요. 그러니까 땅을 샀다라는 건 뭐예요? 유상으로 매입했다는 얘기죠. 매입을 했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증권으로 가름해요. 문서를 주는 거죠. 나중에 줄게 라는 거고 이 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되팝니다. 그래서 유상 분배를 하는 거예요.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화가 나죠. 우리 돈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니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의 30%를 5년 동안 납부하면 요것이 네 땅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장료도 50%가 넘는데 잘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농지개혁인데 1년 동안 딜레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는데 이때 지주들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시행이 안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종이 쪼가리랑 땅이랑 바꾸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뭔지 알고 이 농민들에게 먼저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와, 감사합니다. 싸게 팔았네요. 그래서 사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토지의 대상이 확 떨어지죠. 게다가 1950년에 시행했다고 그랬죠? 50년 6월 25일 날 뭐가 터져요?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개혁도 잘 안 됩니다. 자, 376쪽 농지개혁법의 제정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농지개혁법을 공포했는데 시행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1년 동안 늦춰졌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용. 산림과 임야를 제외한 농지, 말 그대로 농지입니다. 북한도 토지개혁을 합니다. 토지개혁. 그래서 북한은 무상분배,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와, 선생님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토지개혁이죠. 땅을 다 그냥 그 북한 땅을 싹 다 해가지고 딱 나눠요.
딱 나눠요. 그리고 싹 분배하는 거죠. 재수 없으면 뭐 받아요? 개마고 원 받아요. 재수 없으면 뭐 받습니까? 뻘 받아요. 개펄 받는 거예요. 이게 토지개혁이고 우리는 농지 그런 거 다 떠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만 가지고 개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상 매입하고요. 유상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안 됐죠. 자, 377쪽으로 봅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전쟁, 한국전쟁이 터져요.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불법으로 남쪽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한국전쟁,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이 북한 놈들은요, 자, 1946년 정도부터 정권이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사회주의 국가인 척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딱 조직되고 체계가 다 잡힌 그 시스템에 뭡니까? 조선 의용대가 넘어와서 인민군에 편입되면서 인민군대도 시스템을 딱 체계를 갖춰요. 그런데 반해서 남한은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한국 광복군 있죠? 다 찢어서 넘어와요. 찢어져가지고 다 넘어왔어. 근데 그 군대 수뇌부에 누가 있어요? 다 친일파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흐지부지 되면서 다 찢어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군 조직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경찰 조직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우리는 미국만 믿고 있었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정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정권 안정도 안 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지껏 그래 남쪽 정부 만들었다 이거지. 우리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번 두고 봐라고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전쟁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중국하고도 얘기하고 있었고 그 소련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탱크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기갑부대 그리고 뭐 비행기 그리고 군 이런 것들 다 지원받기로 했어요. 전쟁만 일으켜. 그럼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요. 그래서 소련, 다음에 중국까지 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자, 이 6.25 전쟁인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자, 377쪽. 한국전쟁. 첫 번째, 6.25 전쟁의 전개입니다. 양과 일본의 배경. 광복 이후 한반도 내부가 엄청나게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쪽의 상황은 안정화돼 있고요. 그렇죠? 동그라미 이번에 북한은 부단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이 전쟁 나면 도와줄게 이런 상황이었고 남쪽에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그 38도선 있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소모전. 그러니까 계속 건드는 거야. 툭 건들고 쑥 빠졌다. 툭 건들고 쑥 빠졌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게다가 그 전력은 계속 보강이 되고 있는 북한이고 자 그런데 북한이 못 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군이에요. 미군.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미군이 이제 철수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미군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재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장부 조사를 하고 있었던 이 장부를 또 우리 정부에 이관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49년에 미군은 철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군이 철수했죠? 그럼 누가 좋아해요? 아싸, 북한이 좋아하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에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몰매를 맞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에치슨 선언을 1950년 1월 달에 하는데 이 선언이 기가 막힌 선언이에요. 자, 우리는 앞으로 다른 나라의 그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군사적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단 미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앞바다가 어디입니까? 태평양이에요. 그러면 이 태평양 방어선 얘들이 그럼 태평양 어디까지 방어할 것이냐? 그런데 이쪽 가면 뭐가 있어요? 하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넘어서 어디까지 방어를 해야 돼? 얘들이 앞마당이냐? 라고 했더니 방금까지 전쟁을 일으켰었던 일본 애들 있잖아요. 얘들까지는 커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동 방어선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군사적 개입이 있으면 우리는 참여하겠는데 이 선을 넘어간 이 동네에서 어떤 군사적 개입이 있으면 군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미군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에치슨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일성 아주 신났죠. 야, 때가 됐구나. 기회를 보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쳐들어와요. 자, 이제 그 아래 377쪽에 보시면 그 전개 과정을 봅시다. 양괄호 2번의 전개 과정인데요. 자, 전개 과정. 다시 그림을 조금 넓게 그릴게요. 어차피 1950년은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 지우고요.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네. 윗동네가 조금 그러네. 윗동네 괜찮아요. 요 아랫동네 됐어요. 자, 이 정도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북한 애들이 쭉 하고 내려왔어요. 6월 25일 날 내려왔는데 이 서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 터졌네. 자, 빨리 피난 갑시다. 그러면서 전쟁을 피난을 가기 시작하는 이승만 정부예요. 그래서 목적지는 이제 대전이었는데 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내려오면서 싹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서 부산을 제2의 임시 수도로 삼고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인민군은 조금 있다 여기까지 싹 다 밀고 내려옵니다. 순식간에.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요.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되는데 이 함락되는 이 과정에서요.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죠? 정부에서 대전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 야, 쟤들 막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막을까요? 한강다리 폭파해. 그러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3개의 인도교와 1개의 철교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한강에 다리가 엄청 많지만 당시에는 남과 북, 이 강남과 강북을 이을 때 그 인도교와 철교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 3개. 이거를 폭파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걸 폭파시켜요. 그래서 이때 28일 날 한강에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터쳐! 그래서 터쳐버렸어요. 팡!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자, 아무튼 터쳤습니다. 이게 터치면서도 7월 달에 이제 피난을 가서 내려왔는데 벌써 여기가 다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인민군이 다 내려와서 적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낙동강 근처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파란색이고 나머지 빨간색이 돼버린 거예요. 야, 큰일 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 여기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기에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끝까지 저항하는데 이것이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그래서 낙동강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6월 25일 날 얘들 전쟁을 터치는 그날 유엔에서는 큰일 났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자, 얘들이 불법으로 침략했죠. 선전포고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냥 침략 전쟁이다. 이걸로 규정을 한 다음에 안보리에서 평화유지군을 부랴부랴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침략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미군도 참전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평화유지군과 미군이 싹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밖에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주 그냥 그 북한 놈들과 쫙 이게 오르락 내리락. 여기는 이제 그냥 소모전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합군과 우리 국군은 여기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죠. 뭐가 안 되고. 자, 이런 타이밍에 누가 9월 15일 날 미국 메가더가, 그렇죠? 메가더 장군이 허리를 끊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무슨 작전을 하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인 것 같아. 1000만 분의 1의 성공 확률을 가진 인천을 상륙하는 인천 상륙 작전을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 죽는 거다. 인천에 가가지고 갯벌 있는데 조석간만의 차 그걸 놓치게 되면 그냥 고립되죠. 갯벌에. 그럼 그 많은 그 엄청난 배들이 거기서 고립이 되고 애들이 와서 그냥 쏘면 끝나는 건데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성공을 시킨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되면서 성공하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아주 그냥
박멸을 해버리는 것이 이때 연합군과 국군은 밀고 쳐가면서요. 이게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요. 거꾸로 북한 애들은 인민군은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 그 전세 역전 상황이죠. 예전에 우리가 임진왜란 공부했을 때 명나라가 이 참전을 하면서 전세가 바뀌어버리죠. 그런 꼴이 돼버립니다. 쫙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전세가 확 바뀌어서. 그래서 쭉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진격을 해요. 10월 달까지.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고요. 최대 북진선이 11월까지 해서 최대 북진을 해버립니다. 최대 북진. 이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우리 국군이 이제 다 이제 통일 목전에 두고 있다.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때 중공군이 중국 군인이 쫙 30만 명이 넘어옵니다. 이게 10월 달에요. 중공군이 불법적으로 참전을 해요. 참전을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났죠. 그것도 30만 명이 몰고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다시 전세가 꺾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 안 되겠다. 야, 빨리 피난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꺾이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면 서울까지 다시 뺏겨요. 이것이 1월 4일 날 일사후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950년인데 한 1년 넘어간 거죠. 51년 1월 4일 날 일사후퇴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여튼 서울을 함락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압록강 봐봐요. 10월 달에 애들이 쳐들어왔죠. 참전했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최대 북진을 했단 말이죠. 이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내려와요.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 국군은 여기에서 포위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퇴할 수 있는 길목이 차단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 여기 함흥에서요. 여기에서 이제 그 후퇴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그 굳세어라 금수나가 그 노래 있잖아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래서 여기 이제 흥남부두에서 이 배들이 미국 배들이요 이 후퇴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피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배가 꽉 찬 거야.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자 이때 사령관이요 미국 사령관이 야 그 군사 물품 다 버려라. 식량 다 버려라. 그래서 다 버리고 그 공간 채워가지고 그 피난민 한 명이라도 더 태워서 내려오게 되는 이 철수 작전이 또 있었습니다. 일사후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바로 서울을 수복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 밀고 또 밀리고 또 밀고 이런 그 소모전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밀리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것이 이제 3월 달에 서울을 다시 회복하고요. 이 이후부터 그러니까 51년부터 53년까지 계속 소모전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중공군이 소련군이 이제 그 뭡니까 휴전을 하자라는 휴전 제의를 내요. 자, 이때 우리 국민들은요, 이 휴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압록강까지 갔었는데 다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휴전 반대운동, 범국민적인 반대운동이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도 휴전은 안 돼라고 하면서 반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반공포로를 먼저 석방을 하고요. 포로를 6월 달에 석방하고 그 다음에 휴전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웃기는 거는 뭐냐면 우리 정부는 절대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래서 휴전 반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쟁이죠. 한국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휴전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휴전하자고는 안 했는데 유엔하고 공산군끼리 자신들끼리 협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자, 377쪽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양과로 2번에 북한이 남침했죠.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했었고요.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됐었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있죠?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것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순서 맞추기가 정답이 문제로 출제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70% 정도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나왔다 인천 상륙 작전을 찾으세요. 서울 수복, 평양 탈환, 압록강 최대 진격, 그리고 중공군이 30만까지 개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서울이 함락되는 일사후퇴, 그렇죠? 그러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휴전 제의. 자, 378쪽. 자, 휴전협정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전회담 개최. 그래서 우리 휴전하자. 이런 휴전 제의. 그래서 휴전 협정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회의가 전개가 됐는데 이랬다가 저랬다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반공포를 먼저 53년 6월 달에 석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엔군하고 공산군하고 자 체결하자. 그래서 휴전이 체결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빠져 있다는 거지. 우리 전쟁인데 우리가 빠졌다는 거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국토가 황폐화되고요. 있을 수 없는 동족 상장의 비극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산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산 가족이 생기고. 자,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페이지 쭉 넘어가서요. 384쪽으로 갑니다. 384쪽. 전쟁 상황을 끝내고 384쪽에서 1공화국 들어갈게요. 자, 이제 1공화국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국외 상황,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그리고 초대 국회의원들이 활동했던 전국회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시야를 이제 안으로 돌려서 공화국의 변천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공화국 이승만 정부부터 우리 현대사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현재 공화국까지. 자, 양괄호 1번 384쪽이에요. 양괄호 1번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 이승만 정부는요 48년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196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960년 4월달 4.19 혁명 있죠. 이때까지를 우리가 제1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엄청 오래 하죠. 13년.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 반공 위주의 정책. 그러면서 무조건 이승만 정부는 반공이었어요. 반공. 공산당이 싫어요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헌국회에서 활동했던 반민특위도 다 싹 다 이렇게 했었던 것. 자, 민심 이탈이에요. 친일파 청산하는데 반대했죠. 게다가 농지개혁도 했는데 흐지부지 되면서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살기 힘들고, 그러면서 민심이 이탈하는데요. 지금은 간접선거제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간접선거제인데 초대 국회의원이 임기가 몇 년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1950년에 가면요. 자, 2년이죠. 50년 사이. 48년부터 50년 사이에 뭐가 있었죠? 반민특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농지개혁. 죄다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반공만 주장하고 백성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때 2대 국회의원, 2대 총선이 있었어요. 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여기에서 여당, 야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무소속이 집권 여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다 무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날개 볼까요? 여당, 야당 24명, 26, 기타 34, 무소속 126, 총 의석수가 110석이에요. 그러면 120, 이 말이 됩니까? 자, 그냥 다 개판이다라는 거죠.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차라리 소속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무소속을 엄청 있을 수 없는, 우리 헌정 역사상 무소속이 이렇게 대거 뽑힌 적은 이때가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뽑았으니 이승만을 다시 뽑을 수 있겠어요? 간접선거인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이 있지. 51년에 자유당을 조직합니다. 이 자유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승만 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승만이 자신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자유당을 만듭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발췌기원인데 1952년에 자, 52년이에요. 48년, 52년. 52년이면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2대 대통령 선거 4년제니까 임기가 대통령이 그렇죠? 52년에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지금 되겠어요? 무소속? 안 되잖아요. 간선제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52년이에요. 52년이면 50년부터 53년까지 뭐가 있었지? 전쟁. 그럼 전쟁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수도가 어디죠? 부산. 부산에 임시 수도가 있을 때 전쟁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자, 이 상태로 가면 대통령 못 한다. 그래서 이때 피난국회를 열어요. 피난국회를 여는데 천막 치고 임시국회를 여는 거지. 그렇죠? 임시국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모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임시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왜 불렀어? 라고 하니까 이제 자유당, 이쪽 사람들이 이제 여당 쪽에서 자유당의 힘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개헌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개헌,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얘기요. 무슨 햇소리야. 지금 전쟁 지금 막기도 힘든 판에 무슨 개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한번 내용이나 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뭡니까? 대통령이 지금 간접선거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직접선거제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직선제로 고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내가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때 자유당 대부분은 정치 깡패입니다. 폭력배들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난국회에서 진짜 폭력배들이 그 천막, 그 국회 천막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팔짱 끼고 딱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직선제로 개헌합니다. 자, 여러분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 드세요? 지금 거수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돼요. 이때는 했어요. 자, 그래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겠습니다. 손 드세요? 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깡패들 또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박에 못 이겨서 그러면서 손을 들게 되는. 그러면서 이게 통과가 되는 이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만 뽑아서 개헌을 했던 말 그대로 발췌개헌이에요. 발췌개헌. 그래서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을 추진을 했고 발췌개헌을 불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선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52년 대통령 직선제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바로 2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직선제, 이승만이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이때는 그냥 부정선거가 그게 다래요. 그 뭡니까? 그냥 피난국회죠. 그러니까 이 일부 이 동네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서 지금 나눠드리니까 이거 드시고 가세요라고 하는데 쌀밥, 고깃국 이런 것들 막 있는 거죠. 드세요. 이거 각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한다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피난 가시는 게 힘들죠? 드세요. 드시고 힘내셔야죠. 각하께서 여러분들 힘든 거 알고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때 되면, 여러분, 자, 이거 쌀인데 가지고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시죠? 이거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부정선거가 판쳤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자유당이 또 깡패들이잖아요. 1번 찍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되게 되는 것이 2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이게 7월 달에 있었고 한 달 뒤에 있었는데 한 달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자, 그래서 이 발췌개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4.4.5입인데 1954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4.5입은 들어보셨죠? 4.4.5입 이상해요. 왜? 4.4.5입 개헌인데요. 전쟁은 끝났죠. 뭘 또 문제를 거론할수 개헌을 하려고 할까? 직선제인데요. 그렇죠? 직선제에서 당선됐고. 자, 이 3대 대통령 선거 언제 있겠습니까? 56년에 있어요. 전쟁 끝나고 봤더니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은 무슨 헌법입니까? 그 제헌헌법에서 쫙 오는 헌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직선제 발췌개헌만 딱 했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통령은 3선을 할 수가 없어요. 3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개헌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 52년과 54년 이 사이에 자유당이 갑자기 커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자유당 깡패들이 가요. 그래서, 아이고, 의원님 잘 계셨어요. 니들이 여기 어디라고 와? 가! 니들하고 할 얘기 없어! 깡패놈들아.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곤란해요. 지금 제가 뭐 가져왔는데? 참, 자유당 입당원서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이건 필요 없어. 싹 찢어버리죠. 한 장 또 꺼내요. 쫙 꺼내서 의원님 이러시면 골치 아파요. 저는 말이죠. 의원님 그 신사적으로 대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냥 의원님 손가락 잘라가지고 찍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탈당원서와 입당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찍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유당이 부풀러지고 집권 여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으로 탈바꿈한 자유당이 4.4.5 개헌을 하는 것은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54년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세요. 모여보세요. 우리가 개헌을 한번 더 해야겠어요. 자, 야당 의원들이 참 얘들이 또 뭔 수를 쓰려고 그러나 라고 봤더니 자, 여러분들 이 삼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개헌을 좀 해야겠어요 라는 건데 이 얘기가 더 웃겨요. 여러분 요거 중임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중임 제한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요.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어이가 없죠.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대 대통령.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밖에 없잖아요. 이승만만 철폐시키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 3번 더 나오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 국회의원들이 황당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표결에 붙여버렸어요. 황당하다라는 거죠. 자, 이 그 국회의원 수가 당시에 총 203명인데요. 이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203명의 3분의 2면 135.333이 나와야 돼요. 135.3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몇 명이 그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죠? 136명이 돼야 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0.333은 이건 사람이 뽑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1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6명이 맞는데 표결에 붙였더니 몇 표가 나왔냐면 135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부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한 표 차이로 아쉽게도 부결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 못 나오는 거죠. 야당 의원들이 신난다고 그러고 이제 술 마시러 가자. 우리가 정의가 승리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청와대, 당신은 이제 경무대인데 경무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죠. 이승만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저명한 대학교, 누구나 알만한 대학교, 어디 대학교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 대학교 수학 교수님이 찾아옵니다. 제가 수학자입니다. 그러시오. 왜 찾아오셨소? 각하 이것은 부결이 아니고 가결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건 무슨 얘기요? 한번 들어봅시다. 브리핑을 해요. 쫙. 각하 이 수학적 논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4.4.5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른바 0.4 밑에 나오면 죽이는 것이고 0.5 이상 나오면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0.3이 나오니까 0.3은 0으로 봐야겠죠. 그럼 0. 그러면 없어지는 거니까 135가 맞습니다. 그럼 135표가 나왔으니까 부결이 아니고 가결된 거지 이것이 어떻게 부결입니까? 명논리요라고 하면서 이틀 뒤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소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방끈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걸 몰랐네. 이 논리에 의해서 이 136명이 아니고 135명이니까 당시에 부결돼 이거 제가 잘못한 거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땅땅땅 쳐버리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개헌안으로 통과를 불법적으로 시켜버리는 것이 4.4.5 개헌이에요. 야, 이 야당 의원들이 뒤통수 크게 맞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장이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걸로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1956년에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정통령과 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정통령의 이승만, 자유당, 그리고 부통령의 이기붕, 그리고 누굽니까? 자유당의 신익희 후보를 뽑았고요.
부통령이 이제 장면 후보를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게 자유당 이게 이제 거대 야당을 출범시켰어요. 민주당. 그래서 신익희 그리고 장면 선생을 이제 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여론 자체도요. 이승만이 나이 엄청 먹었고 지금 다 막 대놓고 정치폭력 이런 것들이 부정부패한 자유당인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안 뽑죠? 됐어. 자 신익희 후보가 될 거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갔는데 신익희 후보가요 선거 유세 도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가 있는 한 달 전에 갑자기 급사해요. 이승만밖에 없어요. 이 이승만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이고 민주당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장면 후보에게 몰표를 줬어요. 그래서 이 기분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 그리고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 정부는 뭐 하려 그러면 사사건건이 반대하는 부통령이요. 아닌데 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까이가 안 돼요. 요거는 또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사건건이 반대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1960년으로 갑니다. 자, 1960년 됐어요. 자, 1960년에는 뭡니까? 이게 3대 대통령. 이제 4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4대 대통령이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떤 지금 분위기예요. 이승만 완전히 몰랐겠죠. 나이 엄청 많은 할아버지 글자도 막 하고 있는 할아버지고 그렇죠. 이 부정선거는 계속 극에 달하고요. 그런데 자유당 정권은 아주 그냥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죠. 야, 나 자유당이야. 돈 좀 줘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일 때 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 4대 대통령 이 선거가 언제 있었냐면 3월 15일이에요. 자, 이 3월 15일 날 그냥 대놓고 부정선거가 판을 칩니다. 이것이 4대 대통령 선거인데 부정선거가 어떻게 판을 치냐면 자, 자유당에서 이승만이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병옥 박사가 출마를 했었고요. 자, 이기붕과 장면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정통령, 부통령이. 자, 이제 국민들도 역시 그냥 대놓고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민주당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다 되고 있었는데 조병옥 박사도 그 선거 얼마 전에 급사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별것도 아닌 치료인데 미국에서 치료받다가 이제 세상을 등지게 돼요. 이승만밖에 없잖아요. 이승만. 자, 그런데 이때 이 사이에서 얼마나 자유당 정부가 민주당 그 부통령에게 짜증이 났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이때 그 내무부 지시사항에 야, 이제 안 돼. 부통령은 무조건 이기붕으로 당선을 시켜야 돼. 야, 이거 다른 당이 야당이 부통령 되니까 정치 되도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꾸자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내무부 지시사항,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행정부 지시사항으로 내각 행정부 지시사항으로 쫙 공문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무부 지시사항이 기가 막혀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3인조, 5인조 이렇게 해서 그 투표함에 들어가게 해라라는 거예요. 3명, 5명 손에 손잡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그 투표함 있죠? 투표함을 1번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나중에 이제 개표소에다가 바꿔치기 해라.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완장부대를 활용해라. 완장부대라고 하면 완장 노란색 완장을 해서 선거 관리 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깡패들이. 그럼 3인조, 5인조가 이제 가잖아요. 찍고 나왔어. 근데 누가 뭐 찍었는지 다 알잖아요. 완장부대한테 딱 보면 아니야 라고 하고 가면 완장부대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쟤 왜 맞아? 그러면 2번 찍었대. 뭐? 그럼 나도 1번 찍어야겠네? 막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부정부패가 판을 쳤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투표함에 야당 의원은 절대 출입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뭐 그 훈련 아닌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가 시작된 거죠. 자, 이 3.15 부정선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일단 384쪽으로 봅니다. 자, 그 발췌기원, 발췌기원 제가 설명드렸죠? 동그라미 2번의 발췌기원에서 니은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발췌기원을 무력 통과시켰죠? 무력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 요거 하나. 자, 동그라미 3번에 4456기원이죠. 삼선 금지 조항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폐지시키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 신익희가 세상을 뜨면서 누구? 이승만이 당선되고요. 자, 2번 4.19 혁명인데요. 거기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배경 정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 조병옥 박사가 세상을 등지면서 이승만이 당선시되는 건 확실시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3.15 부정선거입니다.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요. 이승만이 아니고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예요. 동그라미 3번 전개 마산에서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 3월 15일 날 이렇게 막 두드러 패니까요. 이 마산에서 학생들이 당신들 뭐요?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그러면서 학생들을 두드러 패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시민들이 야 이거 너무하는 거냐 학생을 왜 두드러 패?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시위로 확산되게 되고 그러면서 마산에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 강경 진압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 말 돼요? 현대사에서 선거날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싹 다 제거한 다음에 야 진압됐으니까 이제 해 라고 했는데 이승만이 당시에 그 97% 당선, 이기붕이 96% 당선. 그러니까 유효 득표율을 훨씬 넘었죠. 그리고 이게 북한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야 이거 너무 바꿔치겠잖아. 야 이거 빨리 다시 돌려. 그래서 70% 당선율로 다시 낮췄어요.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렇게 낮춰가지고 다시 공표해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이 4대 대정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라는 건데 세월은 지나서요. 4월 11일 날 마산에서요, 이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둥둥둥둥 떠오른 거야. 이 김주열은 누굽니까? 이 60년 3월 15일 날 실종 신고가 됐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알고 봤더니 눈에 최루탄이 박혀서 둥둥 떠온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예요? 이때 마산 시위에서 경찰들이 최루탄을 쏜 거예요. 최루탄을 쐈는데 그게 눈에 그대로 박히면서 경찰들이 이제 무섭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대충 묶어가지고 마산 앞바다에다 던졌는데 이 던진 묶은 이 사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풀린 거지. 그러면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겁니다. 이게 4월 11일 날 있었어요. 4월 11일 날 이 모습을 보고 마산 사람들이 막 이것이 전국으로 소문나면서 전국 시위대가 그럼 그렇지 어쩐지 수상했어 그러면서 확 하면서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됐고요. 4월 19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경무대 앞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내려와라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딱 그러니까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돌 던지고 막 그래 보니까 발표하라 그러면서 막 쏜 거예요. 4월 19일 날 경무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앞에서 대량 사살극이 전개가 된 거죠. 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람을 무고한 시민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막 전국 이게 장난이 아닌 이 항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당신들 왜 이래?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각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긴 지금 막 촛소리 나고 뉴스에서 난리 나고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대학 교수들이 이건 잘못했다 그러면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해요. 이것은 잘못했다. 3.15 부정선거는 3.15 선거는 부정선거고 재투표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막 되면서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이승만이 야 니들 일로 와서 나랑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각하 당신들 왜 이래? 각하 이 일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나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각하 이대로 가면 민주주의 그냥 끝난 것이고 각하가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하면 되겠소? 각하 하야하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분위기가 착 됩니다. 그러니까 4월 26일 날 이승만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하야를 하겠소. 단지 내가 하야해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 일임하겠어. 국회에서 알아서 내 거처를 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4월 26일 날. 그러니까 4월 26일 날 국회에서 바로 그냥 통과해요. 저는 통과. 그래가지고 당신 사임하시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4월 27일 날 국회에다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 하와이로 망명. 도피로 도피하게 되는 이승만. 그리고 1공화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유당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 1공화국입니다. 자, 4.19 혁명.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4.19 혁명의 배경 뭐예요? 3월 15일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고요. 김주열 학생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무대 앞 시위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전국 시위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라는 것까지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들어갈게요.